오늘은 얼굴의 통증성의 중이염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. 주로는 아기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입니다. 아기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갑자기 귀가 아프다고 이제 울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 중이염이란 게요, 소아한테는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예요. 이비인후과, 소아과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소아 환자들 통계 내봤을 때 이 중이염이 되게 흔한 편입니다. 이 중이라는 거는 중이염이란 게 중이 안쪽에 중이염증이 생겼다 이런 뜻인데요. 이 중이라는 건 요 고막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. 요 고막 바깥쪽을 이제 외이 쪽이라고 하고요. 고막 안쪽 요쪽 요걸 중이라고 합니다. 이제 여기는 이소골이라고 해서 청력을 전달해주는 이런 뼈들이 있고 이제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. 중이염증에는 이쪽에 염증이 찬 거예요.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실제로 뭐 농이 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주로 증상은 이래요. 귀가 아픈 걸 많이 호소하게 되고요. 그리고 귀가 뭔가 꽉 막혀 있다 이런 것도 잘 호소하고요. 또는 뭐 귀가 울린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, 심한 경우에는 염증이 심하면 이제 고막에까지 파급이 돼서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요. 그리고 좀 우리 혈관 박동 따라서 이제 맥동성으로 두통이 느껴지기도 하고, 또는 뭐 잘 안 들린다든지 귀에서 구멍이 뚫리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물이 셀 때도 있고요. 또는 급성적으로 열이 이렇게 확 치솟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. 간단히 볼 수 있는데요. 내시경으로 이 귀 안쪽을 이렇게 보면 돼요. 정상적으로는요, 이렇게 약간 노르스름하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. 노랗고 깨끗하게 보이고요. 이 안쪽에는 이소골들이 조금씩 보이고 이게 정상인데요. 이제 급성적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부어요. 육안으로 보기에 좀 많이 빨갛죠, 그죠? 그리고 이렇게 약간 물집처럼 이런 게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. 이런 게 있으면 급성 중이염이고, 이럴 때 열도 좀 많이 치솟는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. 또 삼출성 중이염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건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에 잘 보이는데요. 이렇게 수포들이 안쪽에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. 저거랑 다르게 여기 물방울 같은 게 좀 많이 보이죠? 안쪽에 뭔가 이렇게 물이 좀 많이 차 있다 이런 뜻이고요. 실제로 물이 고여 나와서 이렇게 고여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. 아기들이 잘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. 그거는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것의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. 귀랑 코랑 연결해주는 관이에요. 성인에 있어서는 이게 이렇게 약간 하방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고 좀 길이가 길고 좁게 돼 있어요. 근데 아이들은 발달이 아직 다 되지 않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좀 수평으로 돼 있죠, 그죠? 그리고 넓어요, 상대적으로. 이렇다 보니까 코에 염증들이 생겼다가 그게 귀 쪽으로 넘어가면서 중이염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그래서 아기들이 감기 걸리면 이렇게 콧물 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. 이럴 때 대처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, 이렇게 콧물이 있다가 애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게 귀까지 파급이 되면 이제 중이염이 잘 오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콧물이 나면은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게 제일 좋고요. 아니면은 이렇게 여기 바깥쪽으로 좀 빨아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귀 쪽에 좀 부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코를 잘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. 고막 안에 물이요, 유스타키오관을 따라서 이렇게 코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쪽이 뭔가 염증도 있고 꽉 차 있다 보면은 여기도 덩달아 해결이 잘 안 되겠죠. 그래서 여기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귀의 중이염들도 좀 빨리 호전이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소아과 가면은 선생님들이 항생제 많이 처방해 주시죠. 항생제를 왜 처방받을까요? 남자 체형이지만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항생제는요, 염증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에요. 세균을 없애는 약인데요. 처방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게 이런 데 있다가 폐까지 넘어가서 폐렴이 오면은 굉장히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방해 주는 거예요. 사실 지금 요거만의 증상으로는 처방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. 근데 폐렴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. 한 2~3%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방적으로 너나 나나 항생제를 처방하기에는 너무 많고요. 실제로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과하게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또 항생제의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데, 일단은 얘들이 유익균들을 같이 죽이게 되고요. 어쨌든 세균들을 없애는 약이기 때문에.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일 때 많이 쓰다 보면 어른이 돼서 실제로 항생제가 굉장히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런 항생제 내성균들이 몸에
많이 생기게 되면은 일반 항생제로 잘 안 듣거든요. 그래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생겨요. 그래서 아이일 때는 웬만하면 항생제 많이 쓰지 않고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이제 이런 중이염 증상이 생겼을 때 현계연교탕이라는 보험약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들어요. 성인 같은 경우에도 좀 노란 콧물 나오고 열도 좀 나면서 목도 아프고 콧물도 나고 이런 경우에 되게 잘 듣고요. 아이 같은 경우에도 뭐 축농증이라든지 아니면 중이염이라든지 이런 코나 귀나 입 쪽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런 그 아이 나이나 아니면 몸무게나 이런 거 고려해서 처방해주면은 굉장히 잘 낫습니다. 한약을 만약에 증상이 너무 심하면 한약을 같이 쓰는데 그럴 때는 청열 해독하는 약들을 써요. 열을 내려주고 독을 풀어준다는 의미예요. 이제 그런 약들을 쓰면은 훨씬 더 빨리 낫게 되고요. 두 번째로 코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. 코가 깨끗해야지 귀가 같이 나을 수가 있고 코에서 만성적으로 비염이 잡고 있고 이러면은 귀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코 세척해주고 요 안에 코 안에 연고 이렇게 발라주고 하는 관리를 하면은 훨씬 더 이런 병을 안 걸리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생활관리도 중요한데요. 수면을 충분히 취해주고 체온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음식 먹는 거 잘 먹게 도와주고요. 운동을 적당히 해주고 따뜻한 음식 위주로 섭취하고 이제 비염이 있다면은 비염을 적절히 치료해서 중이염을 같이 예방을 해야 될 겁니다. 여기까지 중이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. 이게 중이염이 애들 키우다 보면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 막 너무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. 사실은 애기들은 생명력이 굉장히 강인한 아이들이라 사실 조금만 도와주면 잘 나아요. 그래서 섣불리 좀 항생제 많이 쓰고 너무 약을 많이 먹이고 이런 치료들은 좀 삼가셨으면 좋겠고요. 그때그때 필요한 정도의 치료만 적절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중이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. 만약에 주변 분들의 아이들이 이런 중이염 증상이 계속 반복되고 한다 그러면은 어디로 좀 데리고 오시면 될까요?